자, 오늘은요, 예술과 우정, 그리고 장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볼 만한 그런 19세기 조선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붓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무언가로 이어진 두 천재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그 신묘함은 헤아리기 어렵다. 이 말,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예술가였던 추사 김정희가 한 서예 작품을 보고 남긴 극찬인데요. 아니 도대체 어떤 작품이었길래 그 추사가 이렇게까지 감탄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걸작이 붓으로 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 최고의 지성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린 이 침묵의 예술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먼저 이 몰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그 놀라운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해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작품의 이름은 강산여화. 강과 산이 그림과 같다는 뜻인데 당시 평양 대동강 변에 있던 한 정자에 걸려있던 편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바로 지두서라는 기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지두서,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입니다. 붓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정말 독특한 서예 기법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렬한 작품을 오직 손가락만으로 완성해낸 예술가, 대체 누구였을까요? 드디어 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누린 조광진. 평양 출신의 대단한 서예가였지만 그에게는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아마 당시 사회는 그를 그저 말을 더듬는 사람으로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예술이 보여준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손끝에서는 그 어떤 웅변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사람들은 그의 글씨를 보고 쇠를 휘게 하고 금을 녹일 듯하다면서 천재의 경지라고 칭송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조광진의 이 엄청난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역사에 길이 남게 한 인물이죠. 네, 바로 추사 김정희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19세기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비평가 그리고 예술가. 당시 예술계에서 추사의 평가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런 권위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었어요. 16살에는 시각장애가 있었던 대학자 박제가에게서 배웠고요. 24살에는 청나라 베이징으로 가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합니다. 그리고 1816년에는 아무도 읽어내지 못했던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정말 엄청난 지적 성과를 이루어내죠. 추사가 속했던 학파가 바로 실사구시파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탐구한다, 이런 뜻인데요. 뜬구름 접는 소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실증을 중요시하는 아주 진보적인 학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그가 조광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사람, 어떻게 그 멀고 먼 거리와 신분 그리고 신체적 차이까지 뛰어넘어선 깊은 우정을 쌓아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에 살던 추사와 평양에 살던 조광진, 두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물리적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교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추사가 조광진에게 보낸 편지만 해도 10통이 넘거든요. 이건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하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사는 편지에서 조광진의 글씨를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신묘의 경지로 들어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감히 추측할 바가 아니오. 이건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죠. 예술가로서의 정말 깊은 존경심이 뚝뚝 묻어나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신묘하고 귀괴해서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추사는 조광진을 그냥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동료가 아니라 아예 자신조차 가늠할 수 없는 거의 추월적인 경지에 오른 예술가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오로지 예술적 천재성에 대한 서로의 존중, 딱 그거 하나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같은 그런 장벽들은 이 둘의 우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19세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21세기의 우리에게까지 놀랍도록 현대적인 관점을 던져주는지 보여드릴게요. 수백 년도 더 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과연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을 잠깐 알아야 하는데요. 이 모델은 뭐냐면 장애라는 게 개인의 어떤 문제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장벽, 그러니까 편견이나 잘못된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추사와 그 실학자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적 모델의 핵심이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들은 조광진을 장애가 있는 예술가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대 최고의 명필 그 자체로 본 거죠. 그의 성취에만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것, 이 지두서를 한 개나 결점으로 본 게 아니라 와, 이건 정말 독창적이고 새로운 예술 방식이다. 이렇게 극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우정 자체가 진정한 재능은 그 어떤 사회적 장벽도 뛰어넘는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에요. 맞습니다. 그들은 동정해야 할 결점을 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독보적인 강점을 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의 관점이 시대를 초월해서 위대한 이유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200년 전의 한학자도 사회가 붙인 꼬리표를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천재성을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오늘날의 우리는 여전히 어떤 장벽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